제가 대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직전 친구 A에게 심령 스팟에 가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붙어노는 친구 중 하나가 차를 샀다고 해서 길들이려고 운전도 할 겸 견 바깥에 있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어느 폐호텔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소년기부터 이상한 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체질로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받아 몸이 나빠지기도 해서 그런 곳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미안, 그날은 좀 선약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거절하니 사실은 무서운 거겠지? 같은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참가하지 않아서 지금부터는 친구 A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풀어봅니다. 친구 A와 이번에 차를 산 B를 포함한 4명이 저녁 8시쯤에 출발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메인 루트를 벗어나 한동안 달리다 막다른 곳에 그 호텔은 있었습니다. 현재 도착한 시간은 11시를 넘었다고 합니다. 날씨는 쾌청했지만 가만히 감겨오는 습한 공기가 묘하게 미적지근한 8월의 밤이었다고 합니다. 다가가자 건물의 검고 큰 실루엣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각자 가져온 손전등이나 펜라이트를 비춰보니 외벽은 덩굴이 덮여있어 꼭 건물의 균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창문도 거의 다 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바깥과 마찬가지로 내부도 심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자 흩어진 유리 조각이 발밑에서 우드득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맥주나 저알코올 음료캔, 안주랑 과자 같은 것들의 봉지가 널브러져 있고 벽은 온통 낙섭수성입니다. 꽁초나 신나 냄새가 나는 비닐봉지도 많이 떨어져 있어 한눈에 봐도 행실이 좋지 않은 무리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층이 제일 위험하대? 아마 5층이었을걸? 여성이 5층 어느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귀신이 나온 바람에 소동이 일어난 후 손님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업하게 됐고 게다가 여성의 아버지도 하나뿐인 딸의 죽음을 한탄해 그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것. 일단 모든 층을 돌아보면서 위까지 가볼까 하며 계단을 오르며 각 층을 살펴봤습니다만 천정이나 벽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어 전기 배선들이 드러나 있거나 황폐해지기는 했지만 폐허 건물에 있을 만한 드물지도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문제의 5층도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으나 옥상문은 단단히 봉쇄되어 있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맥이 빠진 넷은 일찌감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서 출구를 향하던 중 하는 무언가의 파열음이 나서 넷은 까무러칩니다. 그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왔습니다만 몇 층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난 소리 뭐야? 바람 때문에 문이 닫힌 소리일지도 모르지. 무거운 금속재의 방문이 닫힐 만큼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폭음탄이나 폭죽이라도 울리는 것 같은. 그러나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야, 뭐야 이 냄새? 넷은 동시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파열음이 울리고 잠시 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릿하고 불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것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층에서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말입니다. 소리의 원인을 확인하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넷은 도망치듯 건물을 나섰다고 합니다. 차를 세워둔 곳까지 가서 차를 타기 전에 흡연자는 담배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캔커피 등을 마시면서 잠시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점점 안정을 찾았고 차에 올라탈 무렵에는
가벼운 농담도 하고 서로 웃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일 쫀 주제. 너야말로 제일 먼저 호텔에서 도망 나왔잖아. 차를 출발시키며 서로 떠들던 중 갑자기 길 옆 숲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서둘러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둔탁한 충격음이 들리고 보닛 위를 튕기더니 후방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쏘! 운전하던 B가 바로 차에서 나갔고 친구 A를 포함한 셋도 뒤따라 내렸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도 피해자의 모습은 없었고 보닛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쳤잖아. 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같았는데?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주변을 찾아봤습니다. 길을 둘러싼 나무들 안쪽을 2인 1조로 손전등을 비춰가며 찾았고 50m 정도 걸어갔다가 돌아왔고 좌우를 교대로 계속 확인한 후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피해자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도 꼼꼼히 살펴봤어도 사람이 부딪힌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에는 급브레이크의 흔적만 남아있었고 피는 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떡할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경찰에 알리는 편이 좋은지, 넷이서 얼굴을 마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일단은 경찰에 전화하자는 분위기가 됐을 때 한 대의 차량이 폐호텔 쪽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것은 예약 차량 표시를 한 택시로 넷을 봤는지 초로의 운전기사가 무슨 일이에요? 하며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넷은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사에게 조금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 기사는 넷의 이야기를 듣더니 차량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면서 여기저기 점검하고 스키드마크와 길 옆의 숲속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너희들 저 호텔로 담력시험 갔었지? 라고 말하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그 호텔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가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차 보기에 새 차네. 깨끗하구만. 흠집 같은 것도 없고. 진짜로 사람을 쳤다면 이렇다는 건 말도 안 돼. 라며 웃었습니다. 상대가 실체 없는 귀신이라면 사고는 아니지. 기분 나쁘겠지만 잊어버려. 그리고 재미삼아서 이상한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친절하게 말해주는 기사에게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부디 조심해서 가. 사라지는 택시를 향해 넷은 깊게 고개를 조아려서 감사를 표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귀신을 치다니 재수 안 붙었네.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줘서 다행 아니냐? 살았다. 그러게 정말. 조막가의 사건은 기분이 나쁘지만 차 안은 안정된 공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왔을 때 운전하던 B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있잖아. 아까 택시 예약 표시 떴었잖아. 예약이란 건 손님을 데리러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길은 막다른 데고 그 호텔밖에 없잖아. 그러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차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야, 그 택시 누굴 데리러 간다는 거야? 그 호텔에 있는 누굴? 그 기사 호텔에 폐허가 돼서 심령 스팟이 된 것도 아는 눈치였는데. 너희들 저 호텔로 담력시험 갔었지? 재미삼아서 이상한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갑작스런 파열음, 위층에서 풍겨온 악취, 산길에서 뛰어나온 하얀 사람 그림자.
그리고 그 택시기사는 도대체 폐호텔로 뭘 하려고 갔던 것일까? 그 후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묵묵히 집으로 달릴 뿐이었습니다. 친구 A는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야. 자살한 여성의 뒤를 쫓아서 옥상에서 뛰어내린 여자의 아버지 직업이 택시기사였다고 하는 말이 있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A는 그 뒤로는 2번 다시 폐허 쪽이나 심령 스팟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